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 지수가 플러스 0.8 그리고 또 나스닥이 플러스 1.77 S&P 500이 플러스 1.26%. 자, 이렇게 그 모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렇게 그 상승한 이유는 지난 그 연말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이 제조업 지표 자 이것이 의외로 또 여기에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그 지난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결국은 또 어느 정도 산타랠리 수익률은 회복을 했지만은 뭐 산타가 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산타랠리라는 것은 1950년 이후에 여기에서 그 S&P 500 그 지수가 산타랠리 기간은 12월 연말 5일 그리고 또 새해 2일 그러니까 7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S&P 500 지수가 1950년 이후에 1.3%를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S&P 500 지수 7일 평균 수익률 이거보다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요번에는 오히려 산타랠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제조업 지표. 자,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 지수. 자, 이것이 뭐 예상보다도 조금 좀 높게 나왔어요. 보니까 49.3 이렇게 그 기록을 했는데 요것은 전달 그리고 또 시장에서 예상치 여기 이제 48.4인데 요거보다도 0.9포인트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PMI 지수가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확장 추세, 50 미만이면은 경기가 위축 추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49.3이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 그 추세죠. 그렇지만은 지난달 그리고 또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게 의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 보면은 우리가 M7 종목이라 그러죠.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7개를 얘기하는데 애플만 빼고 다 올랐어요. 애플은 뭐 0. 보니까 뭐 0.2% 조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 테슬라가 급등했어요. 테슬라가 뭐 며칠 하락을 하다가 테슬라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플러스 8.2%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간 침체 일부를 털어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 또 상승을 했어요. 야 많이 올라갔어요. 4.45%. 자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죠. 2025년 AI가 주도해가는 그런 그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 호평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4.45% 그냥 벌쩍 뛰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니까 뭐 1.14% 상승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이에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8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구글도 역시 올라갔어요. 구글이 보니까 플러스 1.25%. 그래서 이렇게 그 반도체 관련주, 기술주 다 올랐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83%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플러스 1.87%, 하이닉스가 6.25%, 이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반도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 날 우리 증시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를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 1.13% 상승을 하면서 73달러 96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서부 텍사스 중진류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요. 0.76% 상승을 하면서 76달러 5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유럽 증시는 뭐 이렇게 조금 좀 약세를 보였어요. 유로스탁 50이 마이너스 0.94,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0.59%, 그리고 또 프랑스가 마이너스 1.51%.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죠. 자, 우리 증시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증시가 지난 보면은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난 금요일 날 다 상승을 했죠. 코스피 지수가 1.79%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소폭 상승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41.96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라는 것은 작년 뭐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1.54%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또 지난 한 주 동안에 올라갔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셌어요. 지난 뭐 30일 날 올라가고, 그리고 또 뭐 2일 날, 3일 날, 이 3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이 보니까 무려 5.97%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700포인트 회복한 것이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11월 12일이면 이때죠, 그죠? 11월 12일 이후에 이게서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코스피 지수 강세, 뭐 요것은 3일 하루에 그래도 1.79%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이게 뭐 중국도 지금 뭐 계속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뭐 일단 경기 부양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IRA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 여기에 대한 또 국내 기업들의 수혜 소식. 자, 이런 것들이 뭐 IRA에 대한 또 국내 기업들이 수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면은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도 상승을 했지만 그 전날도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강세, 그러면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겹치면서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2,843억씩이나 들어왔어요. 거기에다 기관이 또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참 조금 좀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증시에 제일 부담되는 요인이 환율이죠. 자, 환율은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은 1469.70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뭐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1,500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1,500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보면은 어떤 여기에서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는 뭐 1,5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일 증시에 부담스러운 것이 아무래도 고환율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또 기업들의 실적,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삼성전자 8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기업의 실적 이거에 대한
불안, 거기에다가 또 세 번째가 아무래도 그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자, 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죠. 2기 행정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여전한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과연 또 여기서 추가로 이어질지 거기에는 조금 좀 미지수의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국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좀 변동성이 있을 그런 그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가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뭐 2,400대. 자, 2,400대라는 것은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PBR이 말이에요. 0.8배 수준이에요. 0.8배. 자, 0.8배 수준이면 역사적인 저점에 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무래도 이게서 악재가 선반영돼 있어요. 악재라는 것은 이 정치 불안이죠. 국내. 뭐 이게서 이 불안, 이것은 이제 그 12월 3일 계엄령,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또 이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실적 우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 현실화됐을 때 나타나는 그 지수대가 0.8%인데 뭐 미리 내려왔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저게 뭐 행사가 또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요 보면은 8일 날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삼성전자. 저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같은 8일 날이죠. 미국의 연준에서 이 FOMC 회의록, 이것을 공개를 합니다. 자, FOMC 회의록에서 과연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게 금리 인하에 또 이런 어떠한 그 내용이 들어있을지, 여기에서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만에 하나 실적이 예상보다도 좀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이게 상승 요인, 하락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이 저평가죠. 뭐 저평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평가의 이 가격 메리트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승 요인은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요인으로는 몇 가지가 아무래도 실적 우려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것이 이제 다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도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여기에 대한 또 대외적인 정치 리스크,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락 요인은 두 가지, 상승 요인은 한 가지,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보면은 말이에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수상해요. 야, 코스닥이 조금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저점을 탈피해 가지고 반등의 시간이 오지 않는가.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코스닥이 보면은 작년에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 아주 뭐 이게 그 하락폭이 굉장히 셌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저평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평가예요. 이게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만만한 게 저평가였죠. 그리고 또 이 개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말에 이게 양도세 뭐 물량, 회피 물량이라고 하죠. 예. 금투세는 여기에서 폐지가 됐지만은 50억 이상 이렇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주주로 포함이 돼 가지고 양도세를 내는데, 일단 양도세 이게서 회피 물량, 이것이 이제 연말에 나왔다가 이게 연초에 유입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3일 날 코스피 지수가 5.76으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죠. 이것이 보면은 뭐 700선을 돌파한 것이 이게서 11월 12일이라 그랬어요. 11월 12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 그 코스피가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틀 동안 상승한 것이 말이에요. 4.07% 상승을 했어요. 이 코스피가 얼마 상승했냐? 코스피는 1.77% 이틀 동안 상승한 거. 하루는 하락을 했고 하루는 상승했죠. 그래서 그거 대비해 가지고 상승률이 코스닥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코스닥의 상승률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누구냐?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틀 동안 이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또 이렇게 얼마가 들어왔냐? 요거 보면은 뭐 외국인들 그리고 또 기관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기관이 968억 정도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은 한 14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피보다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하락한 것은 몇 퍼센트 하락을 했나 그러면 2.3%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근데 코스닥은 그냥 보합이에요. 이게 보면은 뭐 연말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보합이에요. 보합으로 그냥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보면은 지난 2.3% 하락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따졌을 때 2.3% 이렇게 떨어진 게 2.3%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12월 달 한 달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하락폭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적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매수도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얼마가 들어왔냐? 7,195억을 매수했어요. 그 기관도 매수했어요. 기관도 한 3,60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히 이제 바닥을 다져가면서 결국은 지수가 상승을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단 왜 이렇게 외국인과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지수가 반등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은 뭐 낙폭이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에 컸죠. 작년 한 해 동안에 2024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74%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63%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뭐 이런데 글로벌 주요 43개국 여기에서 상승률 꼴찌예요. 그러니까 하락률 1위야. 하락률 1위.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평가가 됐다고 뭐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 20년 이게 따져봤을 때 이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이에요. 그러니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2025년도 이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훨씬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연말 대주주 이렇게 바로 양도세 회피 물량 이것이 이제 연초에 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이 개인들이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럼 20%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동안에 완전히 뭐 여기에서 2024년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아마 2025년도의 수익률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도 훨씬 높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서서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률이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2000년 이후에 이게서 두 번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우리가 2000년대 IT 버블
이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2008년 금융위기 이때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게 보면은 주가가 다 올라간 것이 최소한 30에서 45%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주가 반등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보면 저게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장 함께하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뭐 회비 뭐 이렇게 그 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런 그 매매 기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 대박 낼 수 있는 종목도 또 이렇게 그 장기 투자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9,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이 2억 4,300이에요. 수익률이 252%.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억 2,600을 샀는데 수익금이 6억 1,900이에요. 수익률이 488%. 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 가면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방송은 뭐 유튜브에서 하니까 매일 아무 때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카페를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그 요 카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시면은 이 매매 기법이 있어요.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 매매 기법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뭐 세상을 두고 안 계십니다.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렇게 그 돌아가셨는데 제 방송을 한 14년 정도 들으셨어요.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보면은 뭐 14년이면은 72세 뭐 71세네, 그죠? 71세. 71세부터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14년을 방송을 듣다가 돌아가셨는데 투자금 1억으로 한 달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뭐 한 3천 이상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공부 방법 이런 것들 아주 여기 깨알같이 남기셨어요. 이게 보면은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공부 방법 이런 거, 그리고 또 매매 기법, 본인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5일 이평선 쌍봉 매도 기법, 이렇게 매매 기법이 여기 아주 깨알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고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 그랬어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이죠.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게서 무료 리딩.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 내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그냥 공짜예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회비를 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되느냐? 88만 원에서 뭐 110만 원 정도, 이 정도 회비를 내야 되는데 뭐 어떤 데는 뭐 300만 원 달라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료 리딩 하는데 알만한 데가 경제TV입니다. 뭐 한국경제TV, 그 다음에 뭐 매일경제TV, 뭐 이토마토, MTN 이런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88만 원의 회비를 이 방송국에다 결제해야지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제가 공짜예요. 그냥 누구나 오시면은 회비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로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공부하고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뭐 500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으로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100만 원씩이나 가서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들으면은 여기는 100%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이 종목을 추천해주고 하루에 뭐 보면은 3개에서 막 4개씩 추천해줘요. 이렇게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비 내고 손실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료 방송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종목 추천받아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느냐? 돈을 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열심히 또 이렇게 그 노력을 하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려요.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그럼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식 투자는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공부, 야 진짜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뭐 웬 공부를 하라 그러느냐 이 공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공부하기 싫으면은 주식 투자했다가 돈 다 잃습니다. 피 같은 돈 다 잃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이 재무제표 이거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차트 이거를 볼 줄 아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분들은 수익이 나요. 그럼 나머지 95% 이분들은 여기서 손실이 나요.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량으로 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하라 이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하면은 한 달에 여기에서 300만 원에서 뭐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난 것 중에서 5천만 원을 저평가주를 사두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3배, 5배만 가봐요. 5배.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대박 내고 매매해서 대박 내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것은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에 요대로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첫째,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종목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개수가 뭐 이렇게 30개, 50개, 100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수익 자체가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동량을 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 딱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딱 3종목을 샀어요. 야, 1억을 가지고 3종목 샀는데 수익금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7,500을 가지고 3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9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종목 개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살 때도 아무 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서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다가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그 다음에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요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에 가면 있어요. 여기 카페에 가면은 여기서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주식송 요거를 다운 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꾸준하게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공부예요. 제가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종목 공부하는데 SND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여기 공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매매 공식
그대로 외워온 대로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우상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 9이 이렇게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거, 과매도 이렇게 빠진 거, 이렇게 빠졌어요. 빠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위치에 오면은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리면은 손절. 이러한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SNS택이 SNND가 또 어떤 회사인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PBR, PER. 아까 저쪽에서 얘기할 때도 이게 우리가 지수 저거 할 때도 뭐 PBR이 뭐 0.8배 저평가 이런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PBR, PER.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조금 좀 고평가죠. 요거는 저평가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눌림목에서 사서 주가가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나와서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매매 횟수는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은 벌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S&D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S&D라는 회사는 여기 일반 기능식품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이란 게 회사예요. 그리고 또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 이용되는 천연물 소재를 연구 개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을 보니까 뭐 1114억이네. 영업이익이 194억. 여기 이제 2024년도 올해 작년이죠. 이제 올해가 지나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률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17.41% 이 정도는 준수합니다. 좋은 거예요. 자기자본 수익률 20% 굉장히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현재 주가가 43,0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23,265 23,265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1.83이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3보다도 훨씬 작죠. 그러니까 저평가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PE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가 43,05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5,566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7.73. 여기 10보다도 작죠. 그죠? 이것도 저평가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평가의 종목이네. 이래 보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 내가 이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해서 직접 매매를 하는 거죠. 수익을 낸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라 했어요. 실전 매매. 그래서 실전 매매의 대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럼 이걸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이걸 셋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자금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그럼 1차 할 때는 40%, 4, 30이 1,200만 원 이렇게 할애를 해놓고 2차는 30%, 3, 3은 900만 원, 3차도 30%, 3, 4은 900만 원 이렇게 할애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을 샀어요.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1,200만 원 사고 더 이상 사지 마세요. 그래서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그리고 또 이렇게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1,2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있어. 야, 이거 다 샀으면 수익이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초보자나 아니면 하수들은.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요. 원샷, 원킬이죠.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철저히 하세요. 고수들은 분할 매수 철저히 합니다.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올 경우가 있잖아. 그죠? 이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2차, 3차 이렇게 자금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이게 2차.
그 다음에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이 없는 게 2차, 3차 이렇게 자금이 미리 있으니까 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심리 안정이 돼요. 그죠? 심리 안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와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내려와, 내가 또 사면 되지 뭐. 또 내려와, 또 사면 되지 뭐.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예요. 이래 올라오면은 플러스 5%에서 절반, 플러스 10%에서 전량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거는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에요. 이렇게 밀릴 확률이 이렇게 밀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 안정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요. 그것도 3번의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2번의 분할 매도 올라가면은 3번의 분할 매수한 후에 내려오면 손절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위험 관리 철저히 합니다. 위험 관리. 결국은 이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 위험 관리 철저. 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 높은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사면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50대 50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다 내려가잖아, 사고 나면.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확률을 높이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이 나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 지수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는 서서히 그 코스닥의 시간이 다 오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 지금 지난 12월 달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치고 여기서 아마 코스닥 그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뭐 바닥이에요. 지금 뭐 PBR 이게 따졌을 때 뭐 보면 0.8, 2,400대가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 매수. 여기에서 손절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버텨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버텨.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올해 뭐 2,600을 넘어서 3,000, 2,800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